카카오 얘기야. 카카오 얘기 우리 할 거예요. 있죠? 예. 네. 좀 이따 다음번에 있으니까 카카오 얘기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장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를 확 끌어올리고 가는 건 아니고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몰리거나 이슈가 있거나 이런 쪽을 가야 되는 건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는 종목들이 있다. 예, 개별 종목, 뭐 섹터를 산다라기보다 네. 개별 종목으로 좀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지난 5월에만 해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약 9조 원의 순매도 이어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긴 샀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예, 외국인들이 산 종목 상위 10개를 모아보니까 약 15% 정도의 수익률이 있다라고 나오고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우리가 지금 분위기에서 뭐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한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좀 사는 종목을 좀 빨리 따라 붙는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뉴스화 지금 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살 때 뭐 개인들처럼 하루 이틀 사고 뭐 빨리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기간을 두고 좀 사잖아요. 기간을 두고 사실 올릴 작정으로 서서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종목들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6월 달에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을 좀 보면은 뭐 기아,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안 좋은 종목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뭐 종목이 다 좋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픽한 종목들을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 수급이 좀 몰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사님께서 1분 주시면서 SK 네네. 그때 이제 네. 어떤 섹터가 가장 좀 좋을 것 같냐? 예. 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물어본 거 기억나죠? 물어본 것만 기억하시고 대답은 정확히 기억 안 나죠.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네. 자동차 2차 전지 섹터가 좀 될 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2021 열리고 그에 대한 기사 나와서 그 지난주 후반하고 뭐 이번 초까지 사실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 근데 오늘은 좀 수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뭐 자동차 섹터에서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에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하이브도 이따가 제가 이제 또 관심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 사죠? 네. 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뭐 괜히 사는 건 아닐 거고요. 예, 하이브가 연초에 좀 오르는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예, 계속 살 때 그때 이제 빵빵 터졌죠, 하이브가. 네. 뭐 인수를 한다, 뭐 네이버와 협작 괜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적어도 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 그리고 개인들보다는 확실히 정보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한번 따라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 기관이 사는 섹터들이 외국인들 사는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그리고 개별 콘텐츠 종목으로는. 종목 가운데 하이브인데. 네, 하이브,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주도 뭐 소량으로는 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자동차도 좀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동차라고 해도 많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사실은 생각하시는 게 뭐 요즘 선호 타픽이 기아일 거예요. 기아고. 다음에가 부품단에서는 뭐 위아 이럴 건데 만도도 사실 좀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는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여기는 자동차도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으면. 네. 네. 종목 얘기를 조금만 더 자동차 중에서
네, 또 종목이 좀만 더 해줘보세요. 자동차 중에서 근데 자동차 주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좀 지금 사고 있고요. 현대차 조언 부탁드린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수급 차원에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6월 들어서 좀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한번 볼게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6월 초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였는데요.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또 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또 여기에 또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 또 사줘야지 또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이렇게 또 무거운 종목들은 그러기 때문에 좀 외국인 기관 수급 돌아오는 타이밍에 같이 사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기다려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88,000원 종가 마감했는데 싸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많이들 사시거든요. 개인분들은 좀 이 정도면은 싼 거 아니냐라고 사시는데 저는 이제 수급 돌아오는 거 보고서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만도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양 이틀간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수급을 계속 많이 보시는구나. 네, 저는 수급을 큰 종목들은 좀 수급을 좀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괜찮은 구간이긴 한데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사면 좋잖아요. 내가 비싸게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사실 뭐 굳이 샀다 팔았다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지금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살 거야. 팔았다가 다시 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네, 팔았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기아차가 88,000원이야? 지금보다 싸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탄력 있게 붙을 때 사라고 하셨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88,000원에 팔고 나는 한 8만 원 되면 다시 사보겠어 라고 했을 경우 8만 원을 안 주고 다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8만 원 가면 살 것 같습니까? 네, 못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근데 자고 기아 얘기를 하셨고 다음에 만도도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양 이틀간 지금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1% 급락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좀 이제 회복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66,000원 주가 수준 만도 한번 볼까요? 66,000원 주가 수준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겠죠. 이럴 때는 좀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 더 많잖아요. 종목이, 그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소재주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눈여겨보세요 하면 매우 광범위하다. 가지고 계신 분도 사실은 그런 분도 있고, 내 종목 언급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셔서 2차전지 조금 디테일하게. 뭐 굳이 제가 관심 종목 말씀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조금 종목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2차전지요. 2차전지도 외국인들이 지금 선호하는 종목으로 일단은 선택이 됐는데 2차전지 sek터도 순환매가 들어올 법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는 오르지 못했고 이제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두세 달간 조정이 좀 깊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뭐 기대를 하고 뭐 주가 지수도 좋고 이제 2차전지 차례가 아니냐. 2차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보시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배터리 3사보다는 그래도 2차전지 소재주가 좀 더 지금 상승 탄력은 받고 있어요.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가장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 종목 LNF. LN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뭐 소재인 양극재 이제 공급하는 업체죠. 사실은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가 약 1조 4천억 원. 그리고 올해 SK 이노베이션 수주가 약 1조 2천억 원. 하면서 주 고객사로 지금 두 양사가 지금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LNF가 유상증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증자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도 역시나 조금 맞아요. 네, 그때 뒤를 한번 뒤통수를 한번 쳤었던.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나요? 그때 네. 이제 이제 마지막에 LNF 말씀하셨었어요. 증자 박사님이. 규모가 컸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LNF 한번 볼게요. 네. LNF 같은 경우 뭐 그래도 지금 다시 상승 모드로 들어오곤 하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 좀 밀리기는 했지만 LNF의 성장 속도가 성장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보니까 LNF 같은 경우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광폭 성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LNF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LNF 지금 이제 두 고객사 외에도 지금 미국에서의 고객사, 미국의 고객사를 이번에 좀 뚫었다라는 부분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확대된다라는 면에서 LNF 좀 좋게 보고요. 이번에 유상증자 결국은 4,70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상증자의 그 목적은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뭐 뻔하잖아요. 증설 그리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생산 캐파 확대. 이유는 너무 좀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그렇게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외에도 또 너무들 잘 아시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잘 아시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에도 전년 대비 약 50%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고 뭐 계속해서 뭐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또 좋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계열사의 밸류체인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에는 계열사의 배터리 재활용에서부터 전구체, 양극재 뭐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6월 들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됐었는데 최근 한번 좀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보시면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6월 들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는 한 번은 좀 끌어오를 수 있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개인분들은 사셨던 거에서 차익 실현 짧게 하고 나가시는 모습일 거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좀 쌓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뭐 좀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나 그 계열사 간의 구조라든지 워낙에 좀 안정적이니까 지금 구간이면은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뭐 3영업일, 최근 4영업일 좀 상승폭이 좀 크기는 했지만 지금 정고점 이번 1월달에 20만 5천 원까지 갔었던 거에서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 목표가는 일단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도 높은 가격인가 낮은 가격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2차 전지는 만약에 지수가 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는 같이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카카오 얘기해줘, 카카오. 빨리 카카오 얘기하고 싶은데. 네. 카카오 얘기합시다, 카카오. 네. 네. 카카오 시총 3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니까 이게 저는 근데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를 시총 3위로 이제부터 제끼고 계속해서 네이버를 뒤로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시총을 벌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왜냐면. 왜요? 이제 바뀌었네, 진행자가 갑자기. 좋아요. 저는 게스트 같네. 지난번에 그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고 그때 처음에 막 이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의 삼성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셀트리온의 시총을 삼바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셀트리온의 시총이 한 35조, 그다음에 삼바가 한 20조 됐어요.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 37조, 삼바 55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격차가 꽤 있다가 꽤 벌어졌었죠, 지금. 네. 지금은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네이버가 63조, 뒤름 뺄게요. 63.5, 카카오가 64조인데 카카오는 잘하죠. 카카오는 잘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카카오가 시총을 쫙 벌리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이버는 정말 한국의 최고의 플랫폼이고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 가고 더 고민하고 정말 구글처럼 뭐 연구소 있긴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온통 쇼핑한다고 지금 네이버는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쇼핑 앱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쇼핑을 쥐었는데 그죠? 네이버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그래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수정을 쫙 벌려서 네이버를 제끼고 10조, 20조 벌리고 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 생각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네, 네, 카카오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카카오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방송에서 카카오의 한마디 네.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카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때 그때. 근데 얼마였는데요? 대충 기억상. 4월달? 아, 기억이요? 몇 월 달이었고요? 4월달이었던 것 4월.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예쁜 전이었으면 뭐 11만 원.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11만 원쯤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미하는 건 카카오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그 말 하잖아요. 부동산 한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카카오 오늘이 최저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네. 그거 보고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카카오는 지금까지 한 것도 있지만 할 게 또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앞으로 카카오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카카오를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뭐 오늘 주가가 가장 싸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카카오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일단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로 그때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꽤 눌렀잖아요. 뭐 눌렸지만 사실은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었지, 그게 더 눌렸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아이폰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는. 그거는 이제 조정은 받았었죠. 조정은 네네. 받았지만 조정 받은 것도 뭐 액분 전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고, 액분 전에 한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액분 전으로 지금 환산하면 지금 7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70만 원 넘는 건데 일단 뭐 그 살짝 76만 원이네요. 76만 원, 예, 살짝 눌렸지만 뭐 그게 뭐 크게 눌린 거에 뭐 대세에는 저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 핀테크하고 테크핀의 차이를 아시죠? 네. 아시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는 테크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핀테크는 이제 금융기업들이 그렇죠. 거기에 기술을 접목해서 뭐 은행들이 하는 게 이제 그렇죠. 핀테크는 금융기관이 핀테크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핀텍이라고 합니다. 핀텍. 아유, 핀텍. 네. 네, 그다음에 핀텍, 예. 네, 텍핀 기업이죠. 아 진짜 그렇게 말하나요? 그 핀텍이라고 합니다. 핀텍. 조금 영어 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저처럼 네. 핀텍하고 그냥 핀텍이라 핀텍.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카카오는 사실 택핀, 택핀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뭘 해도 지금 되는 시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밸류로 보면 근데 카카오가 이제 상당 부분을 좀 주가에 많이 반영해서 땡긴 거 아닐까요? 그에 비하면 네이버는 물론 다 PR이 높지만 사실 밸류로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토론이 되네. 네이버 좋다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네, 저는 카카오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네.
일단 카카오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뭐 네이버도 지금 잘하고 있죠. 네, 네. 당연히. 근데 카카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또 이미 반영된 숫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카카오 관련된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하러 오면서도 또 새로운 카카오에 대한 또 뉴스를 또 접했는데 일단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 말고 카카오가 앞으로 할 것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카카오 이제 금융 쪽이죠. 안 하는 게 없어요? 카카오페이를 통한 증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증권은 시작도 안 했고 카카오 증권 있잖아 지금. 카카오페이 있죠. 증권. 하지만 리테일이나 지금 온라인 쪽으로 준비가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카카오페이 증권은 제가 아는 분도 카카오페이 증권에 지금 주식 쪽에 계시긴 하는데 네. 법인 영업 위주로만 하지 지금 리테일 쪽은 거의 없기 때문에 리테일 쪽이 아니고 카카오는 리테일을 만들 필요도 없죠. 온라인 지점으로 다 하면 되니까 증권 아직 시작 안 했고 그리고 보험사 보험 이제 인가 받았다고 어제인가 예. 뉴스 나왔는데. 예,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뭐 보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가장 혁신적인 거는 지금 뭐 다이렉트 보험처럼 우리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생긴 것처럼 카카오는 뭐 상담원 필요 없고 설계사 필요 없이 그냥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보험업계에서는 아마 엄청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뭐 네이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카카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 인가를 좀 받은 상태고 이 부분이 한 내년 정도가 돼야지 아마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예비 허가 신청한 지 6개월 안에 또 다시 이제 본인과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내년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페이에 또 다시 또 같이 밸류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좀 짤막한 이런 좀 작은 뉴스들은 또 되게 많아요. 카카오가. 또 카카오 뉴스도 보니까 이 커머스 시장. 제가 지난번에 커머스마저도 하죠. 네. 커머스마저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약한 게 커머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커머스인데 커머스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지난주에도 카카오는 참여하지 않았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 더 강력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이번에 또 커머스 뭐 혹시 카카오 헤어샵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카카오 헤어샵이라고 있는데 네. 카카오 헤어샵이 뭐 미용실 예약하고 뭐 이런 브랜치들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뭐 이런 거 하는 뭐 것처럼 그런 거죠. 예, 맞아요. 수수료 이제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 원래는 카카오 커머스가 이제 분할됐었다가 다시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카카오가 커머스 쪽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안 하는 게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겁게 주주로서 그냥 잘한다 다독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사는 건 좀 부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학님이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제 카카오 뭐 좋은 거는 다 아는데 딱 정확하게 이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은 많이 올랐죠. 네. 자회사 상장에 대한 반영이 좀 강하게 이미,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이 뭐 8월 정도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 전에 자회사 상장 이슈로 일단은 2, 3개월 전 주가는 미리 움직이잖아요. 예, 미리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카카오 이제 알았으니까 카카오 좋은 건 왜 모르겠어요. 근데 빠지면 또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처럼 빠지면 살 것 같아도 쉽지 예, 않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굳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빠질 때 기다리고 빠질 때 네. 적정 타점이 온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